자, 계속 가시죠. 다음 이제 463쪽입니다. 463쪽에 굵은 4번 연면적이고요. 그러니까 연면적 한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였죠. 하나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사선 그거고요. 용적률을 산정되죠.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연면적에서 제외되죠. 제외한다. 네, 그렇고요. 1번 지하층의 지 동그라미요. 지하층의 면적. 2번 지상층의 주 동그라미요.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네,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경우에 해당한다.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 동그라미요. 피난 안전구역 면적. 4번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 동그라미요. 대피 공간 면적은 빼준다. 그래서 지, 주, 피, 대 빼준다가 되는 거죠. 프린트물이요. 프린트물의 31조. 연면적 있습니다. 용적률 식은 뭐였고요? 근대, 이은대, 연대이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다르다고요. 연면적은 그냥 이런 것이 있고요.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이 뛰어다니다가 미나리 밭에 앉았다, 대지면적 위에 앉았다, 이 계산으로 갈 때는 그 옆에 시계에 있듯이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 비대. 이때는 지주 비대를 빼준다가 되죠. 따라서 굵은 4번 제목 연면적 산정 방법에다가 지주 비대 포함. 그냥 연면적 그러면 지주 비대가 포함되는 겁니다. 연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죠. 아까 바닥 면적에서 뭐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거기서 지주피대 뺀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연면적에는 지주피대가 포함되고 언제만요 용적률 산정할 때에만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를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프린트물 4-19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지주피대,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근데 연면적에서 빼주니까 결국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가 된다고요. 대지면적 2000, 건축면적 1000, 용적률 200%, 2000분의 4000, 주어진 연면적 4000은 보장한다. 그래서 지주피대, 지하층,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다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그 그림의 왼쪽, 사무실로만 1000, 4000 다 찾아 먹었습니다. 만약에 그 그림에서요. 이게 없다면 위에 4000을 쓰는데 이게 없다면 지하층 지하층 두 개인가요? 지하층 하나를 파고요. 선이 그런데요. 지하층,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사무실 면적.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규정이 없으면 1000, 4000. 그러면은 지하층이고 주차장, 사무실로는 1000밖에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용적률 산정 때 뭘 빼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준다고 했으니까, 지하층도 빼주고, 주차장 빼주고, 주차장 빼주니까, 1000, 3000을 해서, 주어진 4000은 찾아먹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지주피대 만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피난 안전구역과 대피 공간은 나중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데, 우선 쓰면 3번, 피난 안전구역에다가요. 30개 층마다 하나씩 텅 비워둔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건물이, 40층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70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에서 도망가야죠.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큰데 저 39층, 40층까지도 다 1층으로만 도망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단 몰리게 되고 피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한 층을 텅 비워두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30개 층마다 하나씩 텅 비워둬야 되니까 70층이면 몇 개 층이 비워져 있고요. 2개 층이 비워져 있는 거죠. 텅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 온도, 탈거, 산소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런 내장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면 소방서장이 와서 검사를 다 해서 불에 타지 않는 내장재, 불에 타지 않는 소파 같은 거에서 커피 마실 수 있을 정도는 해줄 수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올라와서 타다가도 태울 게 없으니까 여기서 불이 멈칫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다고요. 대피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방사들 있잖아. 소방 헬기에 구조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가 여기서는 불이 멈칫하고 있는 거죠. 방바닥은 따뜻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텅 비어둔 층, 피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거는 빼준다. 대피 공간이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뒤에 따로 있는데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역시 아래로 1층으로 해서 도망가야죠. 근데 건물이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위 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면 위에도 사람이 꽤 많이 있다고요. 그 많은 사람이 위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도망가서 구조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이렇게 평지붕이면은 여기 위에서 내려봤을 때 H 동그라미 뭐가 있고요? 헬기가 앉을 자리가 있어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경사지붕, 평지붕이 아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붕이 꼭 경사진 것만이 아니라 요즘 건물들 보면 옥상 쪽에다가 이것저것 이상한 거 동그라미 달아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헬기가 앉을 자리가 없죠. 그러면 그 중에 일부 공간을 정해서 대피 공간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조받을 수 있게 해놔라. 이 자리 사람들 피난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죠. 그거 빼준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때에는 연면적에서 지주 피대를 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보시면 굵은 5번 464쪽에 굵은 5번 건축물의 높이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다음에 6번 처마 높이 7번과 8번 묶으시고요. 7번 반자 높이와 8번 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7번에 반자가 있는데, 반자 위에다가 천정 쓰시고요. 천장도 표준말이고 천정도 표준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먼저 표시하고 말씀드리면 7번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표시요. 반자까지 높이로 한다. 두 문장 빼고 8번 층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표시요.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표시요.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보시죠. 건물 지금 3층 건물이 있다고 치죠. 3층 건물이 있으면 아까 주구주부 바닥 있어야 되죠. 바닥 있습니다. 바닥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5층이죠. 5층인데 지금 이게 바닥 구조체는 아니라고요. 위에 바닥 구조체, 콘크리트 판이 깔려져 있는 거고, 지금 이 바로 위에는 여러 가지 파이프들이 많이 다니겠죠. 물 흘러가는 파이프도 있고, 이런 스프링클러 위에서요. 아니면 전기 파이프도 있고, 저기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판이 없으면은 파이프가 아니면 선들이 줄기줄기 있으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가려준 거죠. 뭐가 쳐져 있는 거고요. 반자, 천장을 해놨습니다. 가끔 무슨 고깃집 가보면은, 고깃집에서 보면은, 위에 큰 파이프들 이렇게 지나가고 검은색 칠해놓은 거 보신 적 있을 거고요. 예. 그거는 다 이제 돈 들여서 인테리어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그 파이프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다 가짜로, 그냥 인테리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바닥에서 내가 여기서 폴짝 뛰거나 아니면 줄넘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등등 따져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곳까지가 뭐고요? 반자 높이이죠. 근데 보시자고요. 3층 건물에 이 반자 높이 3개 하면 3층 높이하고 맞아지나요? 한참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한 층의 높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스파이더맨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발바닥 대고 서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발바닥 되는 곳, 이 바닥 구조체 윗면,
발바닥 되는 곳, 이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이 높이요. 이게 지금 7번이고 8번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층 우리가 쓰는 공간과 그 다음에 바닥 구조체가 하면은 이 층고를 3개 합하면 3개 곱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3층 높이와 비슷해지겠죠. 예, 층고 한 층의 높이 발바닥까지가 층고가 됩니다. 9번 층수요. 그러니까 층수는 문장이 어수선하니까 그림부터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 32쪽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32쪽. 그러니까 4-20 층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요. 그림 두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요. 2층 건물에 그러니까 위에 뭐 하나가 얹어져 있어요. 뭐 대만 카스테라 비슷해 보이네요. 대만 카스테라 그러니까는 뭐요? 영화 기생충 생각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2층 건물에 뭐가 하나 얹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2층이냐고요? 3층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1층에 있는 글자 옥상에 얹어져 있는 게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이 건물이 몇 층이 되는 거고요? 3층.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부분이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면 그러니까 2층 건물에 카스텔 하나가 얹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 아래 그림 3개요. 한 건물인데 이쪽에서 보면 3층, 이쪽은 3층, 저쪽은 4층. 그러면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4층짜리라고요. 왜 그러냐면 3층으로서 갖춰야 될 피난 요건과 4층으로 갖춰야 될 피난 요건, 더 피난 요건, 안전에 대한 거는 더 충분히 갖추라고요. 그래서 4층으로 한다. 두 번째 그림,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아래서 보면 4층, 위에서 보면 2층 같이 보이는데 얘는 몇 층짜리 건물이라고요? 4층짜리 건물이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호텔이나 백화점 가면 막 층을 펑 튀어갖고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죠. 이쪽에서는 4층, 저쪽은 층수가 몇 층이지? 이 건물은 몇 층이라고요? 4층이라고요. 많은 층수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와서요. 그러니까 책에 465쪽에 그러니까 굵은 9번 층수. 그러니까 뭐 지금 3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선도 긋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승강탑, 계단탑, 막루, 장치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표시요.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표시요. 건축 면적의 8분의 1, 괄호 넘어서 이하, 표시요. 이하인 것과 지하층, 표시요.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표시요.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사선 2개 긋고요.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표시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며 사선 2개 긋고요.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 표시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 층수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보셨듯이 옥상의 8분의 1 이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본문이 몇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에 지하층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층도 그러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있죠. 그 뭐 언저리에다 쓰시고요. 뭐 지하층 화살표를 뽑아 오시든 간에 그러니까 다음을 쓰자고요. 그러니까 63빌딩 거짓말. 그러니까 60층에 그러니까 지하 3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층 건물이라고요? 60층 건물이라고요. 63빌딩이 실제로 60층에 지하 3층이에요. 그건 60층이라고요. 그냥 뭐 주인들 장사하려고 63빌딩이라고 하고 있지만 63빌딩 아니라 60빌딩이라고요. 60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피난 안전이 가장 핵심이라고요. 피난 안전이 핵심인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꼭대기층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63층을 내려가서 지하 3층 들어가서 대피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1층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게 몇 층이냐고요? 60층인 거죠. 그래서 얘는 60층 건물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요.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 역시 언저리에다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쓰죠. 그러니까 서울 월드컵 경기장, 뭐 다 그냥 상암 축구장 그러죠. 왜 편안하게요. 상암 축구장, 뭐 잠실 야구장이나 상암 축구장 스탠드가 쫙 올라가 있는 거지 스탠드에 층층층층 구분이 있는 거 아니죠. 상암 축구장이 그러니까 높이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50m면 그러니까 4 곱하기 12 그러니까 더하기 2죠. 48에 2m가 더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그러니까 4m마다 계산하니까 48m까지는 몇 층이 되는 거고요. 12층이고 2m가 더 얹어져 있으니까 얘는 몇 층 규모가 되는 거고요. 13층 규모가 되는 거죠.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끊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다음 끝에 세 줄이요. 그러니까 밑에 둘째 줄이죠. 그러니까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내무요건 건축위원회 초점 아니고요. 각 법마다 전문가위원회가 있죠. 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470쪽에 그러니까 2장 건축물의 건축인데 네, 2장 건축물의 건축에는 이제 건축 절차와 그다음에 건축 허가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마찬가지인데요. 그 2장 위에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와 건축 허가권, 그다음에 건축 절차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비빌라고 모여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건축 절차는 시험에 주된 초점이 아니고 건축 허가권에 대한 게 주 내용입니다.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네모 1번, 그러니까 건축 허가,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건축 허가 표시요. 본문에 건축 허가 표시요. 허가란 법령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금지 표시요.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표시요. 해제에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줄여서 금지의 해제. 건축 금지되어 있다고요.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시켜놨고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크 플러스에 허가의 법적 성질로 1번 기속행위 표시요. 기속행위. 행정기관이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규에 엄정한 구속을 받는 행위로 재량행위에 대응한 개념이다. 2번 대물적은 초점 아니고요.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해야 된다고요. 끝에 있는 재량행위는 뭐고요? 6글자 엿장수 맘대로 그게 재량행위이고 기속행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둥 두께 50cm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도면이 49cm, 50cm, 51cm 들어왔다고요. 49cm 들어오면 허가요? 불허가요? 불허가인 거죠. 50cm 요건에 맞고 요건에 맞습니다. 벽 두께 15cm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근데 그다음에 어떤 거는 14cm, 그러니까 15cm, 16cm 들어왔습니다. 14cm는 틀렸죠. 그러니까 불허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요건 맞고. 그래서 이것들이 한 200개를 다 채워야 되는데 200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불허가. 200개가 다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허가를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법에서 50cm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누가 49cm 써왔는데 걔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걔는 착한 애였어. 그러니까 얘는 건물 지어도 돼. 하면 돼요? 안 되죠. 어떤 정책 판단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어떤 판단할 게 없는 겁니다. 법이 정해진 요건대로 처리한다. 그런 게 기속행위인 거고요. 그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뭐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 전에 먼저 큰 틀을 잡고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24쪽이요. 프린트물 24쪽에, 그러니까 4-4 건축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프린트물 24쪽에 4-4요. 건축 허가권자가 있고,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주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그러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세종과 제주가 있죠. 그다음에 도 아래, 그러니까 수원시 가평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속 행위라고요.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50cm, 49, 51 숫자만 읽으면 됩니다.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되죠.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다고요. 가장 말단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수 구청장이 하고 세종과 제주는 더 이상 사람이 없으니까 세종과 제주 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툭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그런데 잠실 롯데 2 123층
그 123층 그게 서울 송파구에서 깔짝거릴 문제냐고요. 서울의 부도심 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21층 이상,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 그러니까 100층, 100만 제곱미터짜리 공장 창고는 공장 창고,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아니라 공장, 산재 사고이죠. 산업재해 사고, 창고, 화재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 죽었다 깨나도 허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모든 건축 허가를 다 누가 한다고요? 하남시장.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수가 한다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되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진 게 있다고요. 도지사 허가 받고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해야 된다.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지정공고한 곳에 3층 이상,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위락, 숙박은 그러니까 도지사 승인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고 3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공고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1층짜리도 10제곱미터짜리도 모든 규모 다 그러니까 위락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도지사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허가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권자에 대한 거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건물을 지을 때 누가 허가를 하냐. 아무튼 그것까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470쪽이요. 470쪽에 파란 굵은 2번 건축 허가권자, 양과를 1번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렇죠?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자는 특특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선 긋고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신청서, 그렇죠? 허가신청서에 국토부로 정하는 설계도서, 그렇죠? 설계도서와 기타 갖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신청서, 구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양과를 2번 예외. 다음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좋아서 작은 1번 층수가 21층 이상, 그렇죠? 21층 이상. 2번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괄호 넘어와서 을 말한다. 그 다음에 사선 2개 그고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양과를 1번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양과를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는다. 근데 거기에서 제외하니까 그 작은 2번의 셋째 줄 제외는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쓰시고요. 아래 동그라미 1, 2, 3은 시군구가 허가한다. 동그라미 1번 공장, 표시요. 공장.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창고, 표시요. 창고. 3번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공장,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양과를 1번 시군구가 허가한다. 양과를 2번 21층 이상 10만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한다. 네, 공장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제외한다. 공장 창고는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시군구가 허가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허가권 좀 더 보고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473쪽이요. 473쪽에 양과 3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 보면 시장군수 표시요. 시장군수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표시요. 허가하려면 사선 긋고요. 미리 건축계획서 국토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래 박스에 1, 2, 3. 그 박스에 1, 2, 3. 그 특별한 거는 도지사가 허가한다. OX. X요.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라 본문 첫째 줄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셋째 줄 뭘 받으라고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박스요.
그러니까 박스에 1번 앞에다가 특, 쉼표, 광 쓰시고요.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과 똑같은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어찌고저찌고 있는데 뭐 뒷내용 관계없고, 작은 2번 자연환경 표시요.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 표시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표시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1, 2, 3은 시행령에 있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동그라미 4번 숙박 표시요. 숙박 시설. 5번 위락 표시요. 위락 시설. 3번 주거환경 표시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표시요. 교육환경.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 표시요. 위락 시설. 숙박 표시요. 숙박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상들은 그러니까 하남시장이 허가를 하는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요. 그 박스의 작은 3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갈매기, 그러니까 삽입 넣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몇 층, 몇 제곱미터 그게 없죠. 그래서 갈매기 모든 규모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여기는 규모 요건이 없다고요. 뜻은 이런 거죠. 자, 보시자고요. 어느 곳에 그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서 공고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짓겠다고요. 근데 그 지정한 목적이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1층에 1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을 짓습니다. 또 아니면 3층에 10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을 짓습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해서 지정 공고한 곳에 1층에 1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을 짓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 1000제곱미터짜리 위락 숙박을 짓는다고요. 뭐냐면 지금 보시죠.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는 얼마 이상요?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 위락 숙박에 대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얘는 3층도 아니고 1000도 아니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죠. 됐고요.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죠. 모든 규모 다 뭐 받으라고요? 승인을 받으라고요. 그럼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토끼 새끼가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새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람 아이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여기는 규제를 좀 약하게 하는 거죠. 여기는 규제를 좀 더 세게 하는 거고요. 토끼 새끼가 보호하는 것보다 사람 아이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 차이가 있고 철원 차이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고 다시 이제 한 장 앞으로 오시죠. 471쪽이요. 아무튼 여기 건축 허가권자 어디에서 어느 건축물 누가 허가하는지 중요하고 아무튼 이제 문제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뭐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 쌓아주시고 문제가 핵심인데 문제 때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나왔으면 문제 쭉 이렇게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보다보다도 한번 쭉 보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그게 좀 더 필요해요.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찾는 거고요. 공장 창고이죠. 그러니까 공장 창고 그 단어부터 찾고 공장 창고면 어찌고 관계없이 누구라고요? 시군구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 때 보시게 됩니다. 471쪽 와서요. 그 첫 번째 제일 위에 박스 아래 참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 건축 허가를 받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 그렇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선그고 단 다음 각구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땅바닥에다요? 손바닥에다요? 땅바닥에다 짓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대지 소유권 없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손바닥에다 짓는다고요? 아니면 하울에 움직이는 성,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이것저것 서로 종합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굵은 3번 건축 절차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보시죠. 보시고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죠. 건축 절차는 당연히 허가 신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할 수가 있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숙제 검사를 여기서는 사람들이 써도 된다.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대지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허가 신청 넣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울에 움직이는 섬, 둥둥둥 떠 있는 섬이 아니라 지금은 대지 소유권이 없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서요? 건축하기 전까지는 대지 소유권,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건축에 들어가기 전까지 뭘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럼 법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요 사이에 소유권을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하니까 허가 신청을 받아주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거죠.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하고 설명드리면 1번, 그러니까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표시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 표시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 첫째 줄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다가 100% 쓰시고요. 설명 좀 더, 아무튼 큰 쓰시고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2번.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 안전, 문제 등 대통령 정한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표시요.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표시요.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기니까, 그러니까 2번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총수 5분의 4, 그러니까 면적 5분의 4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 것을 빼서 와야 됩니다. 이제 매도 청구는 뒤에 또 따로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그러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 표시요. 주택법, 그러니까 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주택과 연탄 공장을 한 건물에 넣어요? 주택과 나이트클럽을 한 건물에 넣지는 않겠죠? 그럼 저게 뭐고요?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섞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3번 주상복합인데, 이 주상복합은 그러니까 주택법 있는 규정 그대로 처리한다는 거니까 건축법에서는 따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택법제로 처리한다는 거고요. 4번, 건축이라는 대지에 포함된 구기주 또는 공유주에 대해서 허가권자, 표시요. 허가권자, 그러니까 해당 토지의 관리청, 표시요.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 표시요. 건축주에게 매가 양해할 것을 확인, 표시요. 확인한 경우, 그러니까 3번 오른쪽에다가 3자 확인 쓰시고요. 3자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요. 5번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 표시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표시요.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5번에다가요. 그러니까 놀이터, 화살표, 주차장. 입니다. 이런 거고요. 다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죠. 메모는 여기까지 하면 됐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해서 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지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그 중에 뭘 끊어서요? 사용을 끊어서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B에게 팔았다고요. 그럼 B가 뭘 갖고 있어요?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 권한 넘어갔고 건축 목적으로 B가 사용 권한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땅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B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는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남았죠. 첫 번째 뭐 하면 되고요? 재산세 꼬박꼬박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B한테 가서 물박 긁고 필요하죠. 잔금 좀 줘잉, 잔금 좀 줘잉. B 팅 웃어버리면 좀 지나서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물박 긁고 잔금 좀 주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세요. 좀만 주세요. 하는 거죠.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요. 오로지 뭐만 있고요? 사용 수익과 처분만 있는 거고 그 땅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B가 사용하는 거고 A가 C한테 팔아봤자 B가 사용하는 건 전혀 변경이 없고 B가 잔금 주면 넘어오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겁니다. 이 땅은 누가 잔금만 치르면 누구한테 넘어와요? B한테 모든 소유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까지 소유권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고요?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땅이요. 그러니까 A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B가 사용권을 갖고 있고요. 거기다 건물을 또 C가 지었다고 치죠. 그것을 그러니까 D가 그러니까 아파트, 그러니까 E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C가 F에게 팔고요. 그러니까 E는 G에게 팔고요. 그러니까 또 A는 그걸 그러니까 H에게 팔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민법에서 그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평정, 무기, 경신, 임계. 그 재밌는 건 어디 가서 하시고 민법 가서 하시고 공법은 아이고 모르겠다고요. 아이고 이런 거 복잡해서 모르겠어.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은 하지 말라고요. 너가 다 공법에서 뭐 아물랑 하지 마. 그런 거죠. 1번이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2번은 쪽수 5분의 4, 면적 5분의 4.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청구로 가는 거죠. 어느 그러니까 땅이 있든 이제 건물까지가 있는 거죠. 건물이 있든 뭔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다수가 뭐 하자고 정했는데 소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으로만 가면 100% 합의에 있어만 가는 수 있지만 공법이니까 다수 얼마가 동의하고 있으면요. 쪽수 5분의 4, 면적 5분의 4가 동의를 했으면 만약 여기까지 동의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5분의 1 미만 이 사람 것을 뺏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강제매수인데 강제매수 중에서 도로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공익사업 하기 위해서 강제매수 하는 건 두 글자 뭐고요? 수용. 민법 쪽부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이 사람들 돈 벌자는 거지 공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강제매수가 네 글자 뭐고요? 매도청구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제도의 초점인 거고 3번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아무튼 주상복합이 있는데 주택법 규정을 그대로 한다니까 주택법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4번 3자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A가 허가 신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B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런데요. A가 허가 신청했는데 대지가 없어요. 에헤이 아저씨 어떻게 하시려고?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나 대지 땅 사려고 하는데요. 그럼 B 팅 웃죠. 나도 땅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공무원이지만 나도 지금 땅 사고 그러니까 강남에 나 빌딩 살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저씨도 땅 살라고 하는 거 누가 몰라? 지금 없잖아. 안 되잖아. 그랬더니 A가 아니요. 그 로또 떨어지면 그게 아니라 나 국가 땅, 지방 땅 사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C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러시라고? 그래서 B가 관리청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C가 저쪽에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확정이 돼 있대요. 그럼 이쪽에 잔금만 치르면 넘어가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3자 확인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고. 다음에 5번요. 그러니까 놀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놀이터가 예를 들면 100을 갖춰야 된다고요. 근데 놀이터가 현재 100이 있는데, 그러니까 놀이터에 80만 남기고, 20을 주차장으로 바꾼다고요? 이런 건 불법이죠. 놀이터가 100이 있어야 되는데 놀이터를 80으로 줄이는 건 불법이라고요. 이런 건 안 되고 놀이터 100을 갖춰야 되는데 여차차 사정으로 여기는 놀이터를 130을 갖춰놨어요. 그런데 기존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110은 놀이터로 쓰고 20을 주차장으로 쓰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의를 했다고요.
그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법 있죠. 이제 뭐 거기 보셨나요? 뭐 어지간한 학원에서는 9월에 한 번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민법에 소유권, 지상권 아무튼 그쪽 하기 바쁘지 무슨 저쪽 집합건물법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그거야 마지막에 한 번 팅 하면 끝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 뭐 참고로 쓰시면 집합건물법의 가장 센 결의가 5분의 4이고 이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건축법 공법 시험은 아니지만 집합건물법의 4분의 3이라고요. 아무튼 4분의 3 결의로 놀이터 일부를 주차장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했고 그다음에 주택법의 사용검사 시군구에게 받았으니까 시군구에게 도장만 받으면 이 땅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20으로 정해진 땅은 지금은 주차장이에요? 지금은 놀이터예요? 지금은 놀이터죠. 지금은 놀이터니까 주차장으로서의 대지는 없는 거죠. 주차장의 대지는 없지만 결정이 있고 시군구에 도장만 받으면 바로 무슨 대지가 확보되는 거예요. 주차장 대지가 확보되는 거죠. 그러고요.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지금 한번 들으신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듣긴 하셨잖아요. 뭐 하면 되고요? 까먹으면 되죠. 까먹으면 되고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틀릴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5분의 4, 5분의 4가 있으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굵은 3번 건축허가의 절차가 있는데 뭐 사전 결정도 중요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한쪽 넘어와서 25쪽이요. 25쪽에 4-6. 그러니까 4-6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7칸이라고 치자고요. 7칸으로 하면 뒤에 4칸이 정식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당연히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받고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A가 허가 신청 넣을 때 손바닥이요, 땅바닥이요? 땅바닥 있어야 되죠. 대지 확보합니다. 뭐 11번 땅이요. 그다음에 뭘 갖고 허가 불허가를 따지는 거예요. 아까 50cm, 15cm 도면을 넣는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400개가 있다고요. 개인이 400개 법을 다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이것저것 물어보고 준비를 했는데 뭔가 뭐 빈틈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를 받았으면 11번 땅에는 건축할 수 없게 되죠. 제가 이제 그 목적을 바꾸면 뭔가를 또 지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나는 꼭 그걸 짓고 싶다고요. 근데 11번 땅이 안 된대요. 그럼 뭐 하면 되고요? 11번 땅 팔면 되죠. 12번 땅 타서 도면 떠서 허가 신청 넣습니다. 400개 법 또 뭐가 문제가 있네요. 또 불허가예요. 뭐 하면 돼요? 12번 땅 팔면 되죠. 13번 땅 샀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넣었다고요. 근데 또 불허가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13번 땅 팔면 되죠. 14번 땅에서 허가 신청 넣었습니다. 불허갑니다. 뭐 하면 되고요? 중개업소 많잖아요. 뭐 하면 되고요? 14번 땅 팔면 되죠. 15번 땅에서 허가 신청 넣었습니다. 또 불허가예요. 이게 80%라고요.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떨어지는 게 20%, 불허가가 80%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불허가 법 어기니까 법에 맞지 않으니까 불허가 때리기만 하면 되지만 개인으로 보면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준비한 이 낭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니까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더 땀 흘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요. 그래서 A가 그러니까 지금 이 11번 땅이 지금 B 소유예요. 그래서 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지을 수 있대요, 없대요. 상담 신청하는 건데 어깨에 빡 힘주고 상담 신청을 너무 뻥도 세게 뭐라고 한 거고요? 결정 신청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가 11번 땅에 3층 학원을 짓고 싶다고요. 그러면 상담 신청하려면 대지를 사고 도면을 써야 된다. OX. X이죠. 대지 돈 주고 사서 도면 써서 하는 건 그건 정식 절차로 가면 되지. 이게 소용없는 절차가 되죠. 그러니까 보고요. 땅 사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뜨지도 않은 상태로요. 도면 뜨지도 않은 상태로 A가 B 저기 11번 땅 딴 사람 건데 나가 11번 땅에 3층 학원 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고 하시면 땅 사서 어떻게 해보려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뭐 열심히 가서 땀 흘려서 자료 조사하고 등등등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땅 안 됩니다. 그랬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A는 이제 11번 땅이 안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11번 땅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요? 찌끔 피해요? 피해본 것도 없잖아요. 서울 가서 물어본 것밖에 없잖아요. 11번 땅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지도 않고 도면 뜨지도 않은 거죠. A는 뭐 하면 되고요. 12번은요. 그러면 공무원들 또 자료조사하고 또 현장조사하고 다 하세요. 해고. 거기도 안 됩니다. A는 뭐 하면 되고요. 13번은요.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또 핵핵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14번 땅이 그 땅은 됩니다. 그 땅은 3층 학원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3층 학원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오라고요.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 국민들은 엄청 편해졌고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고 그런 제도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고요. 책 보시면 471조경 파란 3번, 그러니까 파란 3번, 굵은 3번 건축허가의 절차,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대상 표시요.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표시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 표시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박스 1번 해당 지역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표시요. 허용되는지 여부. 2번 이 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완화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표시요. 건축물의 규모. 3번 허가받기 위해서 시행상대가 고려될 사항. 7번 보시죠. 그러니까 3층 학원 된대요? 안 된대요? 아니면 학원 되면은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몇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대요?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표시요. 심의와 어찌고 저찌고 법에 따른 교통 표시요. 교통 영향평가서의 검토 표시요. 검토를 동시에 신청 표시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죠. 뭐 이 사람이 그냥 딱 요것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막판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거치지 않지만 큰 건축물, 특별한 거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고 부결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준비해서 왔다가 여기서 부결 나버리면 또 쓸데없는 낭비죠. 그래서 나중에 심의는 통과할 수 있대요, 없대요? 그것도 미리 물어볼 수 있고 교통영향평가서라고 하면 잠실 롯데2 건물만 집어넣으면 돼요. 주변 교통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백화점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그런 교통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지. 교통 문제 어떻게 하려고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도 미리 물어볼 수 있다. 물어볼 수 있는 거 미리 물어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 거지. 미리 물어볼 수 없다. X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법에 정해진 것만 미리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건축가 아저씨, 그러니까 그 계장 아저씨 참 인상도 좋으시네. 혹시 그 딸내미 있으셔? 딸내미는 몇 살이요? 결혼했대 안 했대?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법에 정해진 것만 물어보라고요. 동그라미 3번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 표시요. 환경 부장관이나 지방 환경 표시요. 환경 관세회장과 소규모 환경 표시요.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표시요. 협의를 해야 된다. 환경이 꼭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소규모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관청끼리 서로 협의 얘기하면 되고 이제 대규모면 이제 그쪽 법에 따른 정식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 미치니까 환경 쪽과 협의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 표시요. 입지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 표시요. 사전결정 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딱 그냥 요 정도라고요. 14번 땅에 3층 학원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알려준다고요. 14번 땅, 입지, 3층, 규모, 그러니까 학원, 용도 등을 대답해 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7번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8번, 사전결정 시행자는 사전결정, 그죠?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그죠?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그죠?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간에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나중에 이제 정식 절차 들어왔습니다. A가 3층 학원가 지으려고 왔다고요. 근데 공무원이 보니까 거기는 학원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르가를 때렸다고요. 그랬더니 A가 펄쩍펄쩍 뛰면서 니네들이 3층 학원 된다고 그랬잖냐. 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려? 그려요? 거기는 학원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가 학원이 난다고 그랬지? 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20년 전 자료예요. 돼요? 안 되죠.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만 쓸 수 있다고요? 2년 동안만 쓸 수 있다. 2년 안에 정식 절차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도와주는 제도니까 내용은 별로 없지만 시험에는 그러니까 띄엄띄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특히 건축법 내용이 많아서 그러니까 번갈아 하면서 보시자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